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선하고 오류 제어예요. 회선 제어, 오류 제어. 자, 회선 제어에서는 우리가 경쟁 방식하고 폴링 방식이 있어요. 회선 제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회선을 누가 먼저 쓰게 할지를 의미하는 거고, 자, 오류 제어 방식은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류 검출 방식에서 페리티 검사나 해밍 코드, 뭐 CRC 이런 애들을 오늘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찍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회선 제어 방식에서 경쟁 방식이에요. 당연히 이제 먼저 오네 먼저 처리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알로하 최초의 무선 인터넷망이 바로 알로하였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폴링하고 셀렉션이 있어요. 이게 폴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르는 거예요. 야, 니네 중에 누가 보낼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셀렉션은 보낼 애가 너 준비됐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송신할 때 사용하고요. 얘는 수신할 때 사용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너 보낼 애 있니? 보낼 애 있으면 나 주고 내가 가져갈게. 이런 거죠. 택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은 배송지에 가서 오늘 택배 12시에 갈 건데 받으실래요? 이게 바로 이제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 방식이 있어요. 자, 오류 제어 방식에서 이제 오류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감쇄는 당연히 전송 길이가 멀어지면 당연히 신호가 약해지죠. 요걸 감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지연 왜곡이 있어요. 얘는 하드와이어가 뭐냐면 배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구리 같은 경우에 저항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금이나 은보다는 저항이 높아요. 그래서 매체에 의해서 왜곡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잡음은 백색 잡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파수에 걸쳐서 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잡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백색 잡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가우스 잡음이라고도 해요. 열 잡음, 가우스 잡음, 요걸 우리 백색 잡음이라고 한다. 다음에 충격성 잡음 같은 경우는 선로의 접점 불량, 즉 우리가 가끔가다 전깃줄 꼬을 때 보면 이쪽에 있는 선과 이쪽에 있는 선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접촉면에서 저항이 발생해서 생기는 그런 오류가 되겠고요. 누아라고 하는 거는 선로상에 서로 만약에 회선이 두 개 이상 이렇게 지나갈 경우에 하나의 전압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는 약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주파수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상대방 코일에 상대방 전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누아 잡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손실 잡음이 결국은 감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송 오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진 오류 수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전진 오류 수정은 전송을 하면서 수신 측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얘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측에서 알아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을 전진 오류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진 오류 수정은 오류가 만약에 있으면 야, 다시 보내줘. 이렇게 되는 게 후진 오류 수정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 채널이 필요 없어요. 역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경로인데,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겠고요. 후진 오류 수정에서는 요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 채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자동 반복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ARQ인데 얘는 통신 경로에서 오류 발생 시에 수신 측은 오류 발생을 송신 측에 통보하고, 송신 측은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오류 제어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정지 대기 방식과 연속 방식, 그 다음에 적응적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우선 정지 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가 송신 측이에요. 여기가 수신 측이에요. 자, A라고 하는 패킷을 보내요. 딱 보내면 B가 받아가지고 여기에는 수신 측에서 A를 받아가지고 얘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야, 나 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ACK라고 하는 정보를 보냅니다. Acknowledge. 야, 나 잘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보내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이쪽에서 B가 출발을 했어. B가 출발을 했는데 얘가 제대로 오류가 나서 제대로 도착을 안 했어. 그러면 이 B를 어떻게 해요? 얘가 야, 잘못 왔어. 오류가 있거든. 다시 보내줘. ACK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정지대기 방식이에요. 확실하긴 하지만 속도가 느리겠죠.
맞죠? 자, 그래서 송신 측이 한 블록 전송 후에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을 점검한 후 오류 발생 유무, 에크놀러지나 네거티브 에크놀러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걔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전송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죠. 수신 측에서 에러 점검 후에 제어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오버헤드가 효율 면에서 가장 부담이 커요. 즉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연속형 ARQ가 되는 거예요. Continuous ARQ가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얘네 이것도 자주, 이것도 자주, 요거는 좀 덜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연속 방식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을 경우에 A를 전송해요. 됐죠? 그대로 B를 또 전송해요. C를 전송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전송하다가 여기서 수신 측에서 A가 제대로 도착했어. 그러면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B가 오다가 오류가 생겼어. B가 오다가 야, 너 오류가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는 계속 이번에 이제 D까지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야, 얘가 B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거지. 야, 이거 제대로 안 왔는데? 나 에크놀러지, 네거티브 에크놀러지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두 가지의 방식이 갈려요. 자, 지금 B라고 하는 애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잖아요. 꼬백 N이라고 한다면 지금 D2까지 갔다고 해요. 응? 2까지 갔다. 2까지 이미 송신 측을 떠났어. 길을 떠났어. 그랬는데 수신 측에서 B가 잘못 왔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백엔 뒤로 돌아가서 B부터 다시 보내요. 이게 고백엔이에요. 선택적 재전송은 B만 다시 보내요. 여기에서 2까지 보내고 야 B 잘못 받았다며? 야, B 다시 보낼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선택적 재전송입니다. 꼬백엔과 선택적 재전송 기억하시고요. 자, 적응적 ARQ는요. 내가 여기서 보내는 패킷의 크기를 이 신호 패킷 크기를 1바이트를 처음에 보냈다면 쭉 전송을 하는데 계속해서 잘 가. 네거티브 에크놀로지가 안 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2바이트를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2바이트 또 보내요. 아, 2바이트도 잘 가네? 그러다 3바이트로 가요. 3바이트 전송을 해봐요. 3바이트씩 보내는 거야. 했더니 잘 가. 그러다가 5바이트까지 갔는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해. 그럼 다시 가서 야, 문제가 없었던 게 3바이트였거든. 그 3바이트 방식으로 우리 보내자. 이렇게 그 회선의 상황에 따라서 보내는 패킷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보내는 것을 적응적 ARQ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오류 검출 방식인데 첫 번째 페리티 검사예요. 페리티 검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짝수와 홀수 방식이 있어요. 이건 방식을 미리 선언하고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홀수 페리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춰주면 돼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페리티 비트가 뒤에 하나 더 붙어서 가는데 홀수 페리티다 그러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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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맞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맞춰주면 계속해서 여기에 1의 개수가 홀로 맞춰지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딱 도착한 상태에서 짝수가 아니라 하나가 0으로 바뀐 거야.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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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홀수라고 그랬는데 얘가 짝수네? 그럼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야 이거 오류 있는데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리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트 맨 뒤에다가 페리티 비트 하나를 넣어서 1의 개수, 3인 것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전송할 때 홀수 방식이면은 얘가 홀수에 맞게 그 숫자를 값을 바꿔주면 돼요. 짝수일 때는 짝수에 맞춰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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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라면 짝까지 해가지고 1로 맞춰서 짝수로 전송하는 거예요. 수신 측에서는 야 홀짝이라고 했는데 너 이거 잘못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페리티고요. CRC는요. 집단 오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오류 검출을 해요. 얘는 다항식 코드를 이용을 해서 집단성이에요. 동시에 여러 개를 보내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다항식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순환 중복 검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에 해밍 코드는요. 얘는 페리티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류를 찾고 정정까지 해요. 대신에 1비트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비트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면 여기에다가 첫 번째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8, 이 비트에 체크 비트, 페리티 비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 데이터를 넣을 공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즉
8비트를 전송한다고 했을 경우에 4개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1, 2, 4, 8, 16비트에다가는 페리티 비트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짝수 페리티를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0, 0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0이 짝수 페리티니까 어때요? 아직 1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도 0으로 채워줘요. 그 다음에 쭉 가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짝수 페리티니까 마지막 칸에는 1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지나가다가 그때 홀짝을 체크하다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그때 앞자리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걔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구체적인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얘는 오류 체크와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되셨죠? 자, 해밍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의 각각 대응 비트가 서로 다른 거예요. 즉,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1, 0, 0, 1, 1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온 거야. 뭐가 하나 다르죠? 서로 다른 비트 수 하나. 얘가 해밍 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상승 코드 방식이 있는데 얘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은 이거예요. 우선 회선 제어 방식에는 경쟁 방식과 폴링과 셀렉션 방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류 제어 방식에는 전진 오류 수정 방식과 후진 오류 수정 방식, 그 다음에 ARQ 방식이 있었어요. 자, ARQ에는 하나 보내고 피드백 받고, 하나 보내고 피드백 받는 방식과 동시에 여러 개 비트를 보내고 그 중에 잘못된 부분이 피드백이 온다면 그 부분부터 다시 전송하는 고백엔이 있고 골라서 그 놈만 다시 보내는 셀렉티브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류 검출할 때는 대표적으로 페리티 검사와 CRC와 해밍 코드가 있다. 근데 페리티 검사는 짝수와 홀수가 있다. 순환 중복은 뭘 이용한다고요? 다항식 코드를 이용한다 그랬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밍 코드는요. 네, 오류 수정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